네, 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같이 초등 수학 큰 그림 좀 그려볼게요. 수학 엄청 걱정되시고, 또 좀 고민 많으시고요. 좀 답답할 때도 있으시죠. 그리고 수학이 과목이 많아졌어요. 과목이라기보다는 영역, 사교육의 영역에서 들어가는 그 분야들이 좀 세분화되면서 좀 수학 때문에 헷갈리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했던 고민들과 또 제가 나름 내린 결론들, 그리고 교실의 친구들 보면서, 요런 부분은 필요하고, 요런 부분은 불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었던 부분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큰 그림이니까 이렇게 전체에 줄기가 있어야겠죠? 초등 수학. 가장 큰 기둥 먼저 세울게요. 기둥은 복습과 연산,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안 되는데 여타의 다른 사교육을 얹으시는 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복습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추하는 거는 당연히 수학 익힘책이고요. 수학 익힘책 문제를 잘 푼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문제집 한 권 추가하시면 되고요. 기본 문제집 추가하세요. 어떤 문제집 제가 콕 찍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아이가 선택하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아이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좀 네,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엄마가 급하게 문제집을 사다 줘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서점에 가서 이렇게 여유롭게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문제집을 파는 서점까지는 좀 멀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이렇게 서점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요. 그냥 가장 무난한 브랜드 두 가지. 네. 우공비하고 센 아시죠? 네. 요 두 가지 문제집이 그냥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네. 더 좋고 덜 좋은 건 없었어요.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는 세인을 풀고 있고요. 에서 나오는 연산 문제집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풀고 있어요. 저한테 연산 파일을 받으신 분들은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고학년한테는 조금 네, 쉬운 정도의 연산이 많아요. 그래서 고학년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5학년, 6학년 수준의 연산을 풀기 위해서는 연산 문제집도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요. 저희는 그냥 센 문제집이 익숙하니까 네, 센 연산 풀고 있습니다. 우공비도 좋더라고요. 작은 아이는 우공비 풀고 뭐 그냥 어쨌든 자기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복습을 뭐 교과서를 했는데 충분했고 뭐 문제집도 해서 괜찮았어요. 복습과 문제집은요, 그날 수학 들었던 날만 하면 돼요. 그날 학교에서 배운 거 집에 와서 5분, 10분이면 마무리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베베 꼬인 문제들이 익힘책이나 문제집, 기본 문제집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준이라면 5분, 10분이면 풀어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고록하고 연산 추가. 네. 연산을 어디를 풀어야 돼요? 아이가 제일 약한 부분 풀으셔야 돼요. 네. 아이가 뭐 5학년, 6학년인데도 세 자릿수 나눗셈을 어려워한다. 그리고 뭐 굉장히 어렸을 때 했던 두 자릿수 곱하기를 아직도 좀 헷갈려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 공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연산 문제집은요, 얇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얼른 풀고 끝내고, 네. 풀고 끝내고, 소수 풀고 끝내고, 이런 식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쭉쭉 나가는 게 좋고요. 아이들이 그러고 나서 내가 내 그 진도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연산 문제를 도전해 보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분수가 궁금하고 소수가 재미있어 보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또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서 푸는 것도 성취감을 높이는 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복습을 했는데 다 맞아요. 틀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연산을 했는데 다 맞아요. 연산은요, 정확도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도를 잡으셔야 돼요. 둘 다 정확도예요. 복습 100점, 연산 100점 맞으면 그때 심화, 사고력, 선행, 그때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때 선행이 부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때 하는 선행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내 아이를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냐면요. 내 아이가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최상위권의 문제를 풀면서 선행을 쭉쭉쭉 나갔을 때 그걸 다 소화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요. 복습도 제대로 아직 안 되는 수학에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연산도 번번이 실수를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죠? 네. 이런 아이 저런 아이 상관없이 4학년이 되면 선행을 시작하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복습이 완벽하고 연산이 완벽하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의 영역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원이 동그랗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잘해요. 완벽하게 지금 수업 내용 잘 따라가고 연산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4학년 넘었어요. 욕심내세요. 저는 네, 잘하는 애들은 더 시키라고 말씀드려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더 욕심내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 고학년 상담할 때요, 대놓고 저희 반 어머님한테 저 똘똘한 애들 있잖아요. 잘 따라가요. 분명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시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더 시키면 막 이렇게 약간 죄스럽게, 그러니까 더 시키는 게 엄마의 100% 욕심에 아이는 괴로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한테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이한테, 어떤 아이한테는 최악일 수 있고 어떤 아이한테는 최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내 아이가 지금 이 내용을, 근데 내가 내 아이를 잘 몰라요. 그때 복습으로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잘 소화했는가? 소화했고 조금 더 해볼래? 라고 제안을 했을 때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네, 있다면 기본 문제집 말고 똑같은 세트로 심화 문제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 문제집으로 선행을 할 수 있는, 다음 학기 거 문제집 사면 그게 선행이에요. 네. 특별히 뭐, 이렇게 선행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네, 너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학습 내용, 수업 내용을 너무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이거를 미리 조금 문제를 풀어보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죠. 아이에 따라서는 그거를 정말 선뜻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쭉쭉 소화하는 친구가 있고요. 조금 해보다가 어려워해서 다시 수학을 좌절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 경계를 잘 보시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 어떨 때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가. 사실 그렇게 해서 전문, 우리가 막 대치동에 무슨 뭐 황소수학이니 이런 데를 보낼 게 아니라면 집에서 어느 정도 선행을 하고 어느 정도 심화를 하는 것들은요, 사실 아이한테 큰 어떤 입시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선행을 시켜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조금 이거가 버겁지 않고 할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성취감이 대단하더라고요. 나는 4학년이에요. 나는 5학년이에요. 그런데 다음 학기, 내년도, 1년 후에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나 혼자 스스로 문제집을 풀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것들을 풀 수 있는, 소화되는 친구들은요, 굉장히 성취감이 큰 과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행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양한, 수학 선행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참조를 하시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 선행하고 있고 문제집으로, 네, 그냥 뭐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력 수학 고민하시죠? 사고력 수학은요, 선행이랑은 좀 달라요. 근데 사고력 수학 학원을 잘못 보내면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력, 창의 사고력을 기르는 학원인지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는 선행 학원인지를 잘 보고 보내셔야 돼요. 사고력 보내는 줄 알고 아이 생각하는 일 길러주고 창의력 길러주는 학원인 줄 알고 보냈다가 네, 알고 보니 선행학원이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짚어야 될 부분이, 지금 제 진도에 맞게 가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창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심화를 풀고 있느냐, 그 학원에서 하고 있는 교재가 그거인지, 아니면 진도를 선행을 하고 있는 교재인지, 그 부분을 한번 짚으세요.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행을 하고 있는 학원이다. 근데 내가 선행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좋은데요. 나는 그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학원에서 아이가 선행하느라 바빠요. 1학년, 2학년이. 네, 그거는 안 맞다는 거죠.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원을 보내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좀 힘드셔도요, 발품을 파셔야 돼요. 네. 최소 서너 군데는 가보고, 네, 비교를 해보시면요, 네, 훨씬 더 결정하실 때 후회가 덜 남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엄마가
이렇게 짧게 고민한 것 때문에 아이가 이 학원 저 학원 옮겨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잘 생각을 하셔서요.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 한 달 더 늦게 가도 괜찮으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네, 충분히 상담하시고 아이에게 잘 맞고 엄마가 이렇게 그 생각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학원을 고르셨으면 좋겠고요. 사고력은요, 아이가 이 단순히 연산 문제, 단순히 짧은 문장제 문제가 아니라 이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조금 더, 네,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심화라고 하기에는요, 네, 조금 더 재미있는 형태, 조금 더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의력을 요구하는 그런, 학문? 학문은 아니고 영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창의력이 뛰어나고 수학적 사고를 재미있어 하는 친구들은요, 사고력 수학 학원에서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재미있어해요. 그러면 학원에서만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죠. 우리 많이 들어본 문제집 있을 거예요. 초등 저학년 때 많이 하는 팩토라는 문제집 있고요. 또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고 문해길이라고 하는 문제집도 있죠. 대표적인 사고력 수학 문제집인데요. 교과 복습과 연산을 병행하면서 이걸 하면서 그런 문제집을 한 번씩 정도 더 풀어보는 거는 괜찮아요. 아이가 관심을 보이고 힘들지 않게 따라간다. 그랬을 때, 네, 효과도 있고 또 재미있게 느낄 수 있거든요. 역시나 아이에 따라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네, 창의사고력 문제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한눈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학년 때였는데도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사고력 문제, 문해기를 계속 이렇게 보조로 풀다가 도저히 너무 문제가 베베 꼬여있고 아이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힘들어해서요. 그냥 그만뒀어요. 크게 후회는 없습니다. 네, 그거 굳이 안 해도 뭐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저는 그냥 저희 아이에 대한 아이의 성향을 생각하고 아이의 그런 뭐 수학적인 머리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네, 그걸 뭐 안 해서 후회가 남는다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저의 케이스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큰 틀을 잡고 가세요. 네. 복습도 안 되는 애한테 사고력 수학 학원 보내면, 네, 뭐가 될까요? 연산 때문에 계속 틀리는 아이한테, 네, 뭐 심화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수학 때문에 사교육비는 많이 들고 이런저런 무슨 수학, 무슨 수학, 무슨 수학 과목은 많은데 정작 아이는 단원평가에서 100점을 맞은 적이 없어요.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알면서 실수해서 틀리고 복습을 제대로 못해서 네, 별거 아니었던 문제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는 네, 공부에는 시달리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도 100점 정말 좋아합니다. 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냥 자기가 100점 맞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교실에 100점 맞는 친구들 있잖아요. 부럽잖아요. 다 보면 아는데요. 그래서 너무 맞고 싶은데 자꾸 나는 실수해서 틀리고 아는데 틀리고 네, 교과서에서 했던 문제인데 익힘책에서 그대로 나온 문제인데 이제 나만 어이없게 틀리는 거죠. 그 친구한테 사고력과 심화와 선행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올백 나오는 친구들, 수학 뭐만 풀었다 하면 정확도와 속도 뭐 모든 것이 다 출중하다, 괜찮다 하는 친구들은요. 네, 조금 가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4학년 이상이라고 아까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한 학년이 4학년이에요. 뭐 어디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반 아이들을 겪어보니까 4학년보다 어린 경우에, 즉 1, 2, 3학년 친구들은요. 어떤 게 문제냐면 뭔가를 새롭게 배웠을 때, 새로운 개념을 배웠을 때, 알게 됐을 때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능력이 학습이잖아요. 학습. 그러니까 그냥 배우는 거는 배움이랑 학습은 다르잖아요. 그죠? 배워서 익혀야 되잖아요. 내가 새로운 개념을 오늘 배웠어요. 그럼 이걸 내 걸로 만들어서 익히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데 배워서 익히는 과정에 그 과정 자체에 아이들이 아직 숙달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을 배워도 1, 2학년 때, 네, 저학년 때 새로운 개념을 넣고 그거를 익힘으로 만들 때 드는 그 과정의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아이로서 받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때 욕심부려서 막 1학년 때 욕심부려서 2학년, 3학년 거를 하느라고 애를 아무리 써도요, 나중에 4, 5, 6학년 때 예, 제대로 속도 내서 빡빡빡 그렇게 가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속도는 나지 않으면서 아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 배워서 내 걸로 만드는 이 과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예를 들고 싶으냐면요. 우리 스키 타잖아요. 저는 스키를 좀 가끔씩 타러 가는데, 스키장에 가면 6살, 7살 친구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를 빨리 시키고 싶은 마음에, 빨리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6살, 7살짜리들이 스키를 처음으로 탑니다. 그 친구들이 한 뭐 3,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려서 이렇게 스키 초급 코스를 이렇게 내려오죠. 물론 아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이라고 본다면 4, 5, 6학년 친구들, 특히 5, 6학년 친구들, 네, 저 이제 스카우트 같은 거 해서 아이들이 인솔해서 스키장에 가서 스키 교실에 넣고 하는데요. 전 반나절이면 그냥 다 타고 내려와요. 얘네가 운동신경이 뛰어나서일까요? 아니에요. 네. 배운 거를 그대로 적용하고 그걸 내 몸으로 익히는 그 과정이 이미 이 회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쉬운 거죠. 그렇게 잘할 애들이 어릴 때 내 몸이 아직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렇게 무리하게 가다가 그냥 힘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에서 뭔가를 더하면 속도가 훨씬 빨리 날 수가 있고 아이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죠. 저는 그 나이, 학습의 회로가 만들어지는 나이를 4학년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빠른 친구라면 3학년이 되겠고, 좀 느린 편이다 하면 5학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4학년에는 그럼 선행 시작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4학년인데 보통 4학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1학기가 아니라 2학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는 4학년 되기 전 겨울방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마다의 속도인 거죠.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서 적용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산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필수 아닌 거 아시죠? 네, 아이가 좋아하고 그걸로 수학에 자신감이 붙는다. 그러면 계속 하시면 되고요. 수학을 뭐 하다가 그만둔다고 갑자기 수학이 어려워지고 주산을 잘하던 아이가 주산 때문에 수학을 잘하던 아이가 주산을 그만두고 뭐 갑자기 성적이 훅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갑에도 문의를 하셔가지고요. 갑에 잠깐 언급드리면요. 갑에 역시 필수 과목은 아니에요. 갑에를 유치원 때, 1학년 때, 저학년 때 많이 하시는 이유가 도형 부분, 3학년 되면 도형에 뒤집기, 돌리기 뭐 이제 이런 도형에 관한 단원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그런 공간 감각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가배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그거 역시 필수 과목은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가배를 한 친구들이 그 과목에서 좀 더 이렇게 접근하기 쉽고, 네,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는 있었겠죠. 근데 가배를 안 했다고 뭐 문제를 못 풀 정도의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막 굉장히 복합적인 굉장히 추상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집에 와서 복습 잘 하면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단원의 비중은 사실 도형이라는 단원은 한 학기에 한 단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필수적인 요소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꼭 떠밀리듯이 꼭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인 것처럼 가배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가배 수업 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많이 수학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정말 복습 열심히 잘하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그거 잘하면요, 웬만한 사교육 그냥 다 커버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가신다 생각하시고요. 초등수학 큰 그림 그려봤는데 숨이 차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요, 영상 밑에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초등 수학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그 댓글들을 모아서 다시 초등 수학에 대해서 보충의 영상을 또 마련을 할 생각입니다. 예전에 영어 읽기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질문이 진짜 많아가지고요, 다시 영상을 또 찍을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거, 네, 또 약간 헷갈렸던 거에 대해서 그냥 서로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수학 큰 그림 잘 그려주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아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